두 자릿수도 안 되는 제안? 괴소문 속의 진실, 강민호와 삼성, 그 위태로운 치킨게임 위 서막, 전장의 안개 속에 갇힌 스토브리그, 과연 푸른 피의 안방마님은 자존심을 지킬 수 있을까? 차가운 겨울바람이 불어오면 프로야구의 시계는 그라운드가 아닌 협상 테이블 위에서 다시 흐르기 시작합니다. 팬들의 환호성이 사라진 고요한 사무실, 그곳에서는 수십억 원이 오가는 소리 없는 총성, 즉 FA, 프리에이전트, 전쟁이 펼쳐집니다. 그런데 올겨울 유독 심상치 않은 기류가 감지되는 곳이 있습니다. 바로 한국 프로야구 포수 역사에 살아있는 전설, 강민호와 그의 소속팀 삼성 라이온즈 사이의 미묘한 신경전입니다. 시장을 떠도는 흉흉한 소문들, 구단의 계산된 듯한 침묵, 그리고 연이어 터져나오는 백업 포수 영입 소식까지, 이 모든 정황은 과연 무엇을 가리키고 있을까요? 단순히 몸값을 낮추기 위한 구단의 으름장일까요? 아니면 정말로 강민호 없는 삼성의 미래를 그리는 것일까요? 강민호와 삼성의 두 번째 FA 협상, 그 이면에 숨겨진 복잡한 셈법과 전망을 아주 깊이 있게 들여다보려 합니다. 프로스포츠의 세계에서 선수의 가치, 즉 몸값 이천정부지로 치솟기 위해서는 몇 가지 필수불가결한 전제 조건이 충족되어야 합니다. 이것은 단순한 실력의 문제를 넘어선 철저한 시장 논리의 영역입니다. 첫째, 원소속 팀의 간절함이 전제되어야 합니다. 구단 입장에서 이 선수를 놓치면 우리 팀의 내년 시즌은 없다 라는 위기감이 감돌 때 비로소 지갑은 열리기 마련입니다. 대체 불가능한 자원이라는 인식이 확고할 때 구단은 선수의 요구 조건을 최대한 수용할 동기를 얻게 됩니다. 둘째, 경쟁 구도의 형성입니다. 경제학의 기본 원리인 수요와 공급의 법칙은 FA 시장에서도 예외 없이 적용됩니다. 한 명의 선수를 두고 복수의 구단이 달려들어 우리 유니폼을 입어달라고 구애할 때 선수의 몸값은 부르는 게 값이 됩니다. 경쟁이 치열할수록 선수는 협상 테이블에서 갑이 위치를 점하게 되고 구단들은 오버페이를 감수하고서라도 계약을 성사시키려 합니다. 우리는 흔히 FA 시장을 전장의 안개, 포그 오브 워가 낀 상태에 비유하곤 합니다. 서로가 서로의 패를 정확히 알지 못하는 어둠 속에서 구단들은 눈치 게임을 벌입니다. 상대 구단이 얼마를 불렀는지, 선수가 진정으로 원하는 마지노선이 어디인지, 또 다른 경쟁자가 이 싸움에 참전했는지 등 모든 정보가 불확실합니다. 이러한 불확실성 속에서 혹여나 선수를 뺏길까 두려운 구단이 베팅 금액을 올리고 또 올리다 보면 세상을 깜짝 놀라게 할 잭팟 계약이 탄생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이번 겨울 강민호가 마주한 FA 시장의 풍경은 이러한 대박 공식과는 거리가 멀어 보입니다. 전장의 안개는 거쳤고 그 자리에 남은 것은 차가운 현실뿐입니다. 냉정하게 분석할 때 이번 FA 시장에서 강민호는 매우 불리한 위치에 서 있습니다. 가장 뼈아픈 대목은 바로 경쟁자의 부재입니다. 현재 KBO 리그의 10개 구단 상황을 살펴보면 강민호를 영입하기 위해 거액을 베팅할 만한 팀을 찾기가 쉽지 않습니다. 대부분의 구단이 이미 확실한 주전 포수를 보유하고 있거나 육성 기조에 따라 유망주 포수에게 기회를 주는 체제로 전환했기 때문입니다. 어떤 팀은 베테랑 주전 유망주 백업이 안정적인 구조를 갖췄고 또 어떤 팀은 젊은 주전 베테랑 백업이 조화를 통해 세대 교체를 진행 중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굳이 외부에서 고액 연봉자를, 그것도 적지 않은 나이의 포수를 영입하려는 수요는 극히 제한적일 수밖에 없습니다. 여기서 강민호의 가장 큰 약점이 드러납니다. 바로 나이입니다. 1985년생인 강민호는 이제 선수 생활의 황혼기를 지나 마무리를 준비해야 하는 40대의 노장입니다. 아무리 그가 리그를 대표하는 포수라 할지라도 에이징 커브를 무시할 수 없는 40대 선수에게 장기 계약이나 천문학적인 금액을 안겨주는 것은 구단 입장에서 엄청난 리스크를 동반하는 도박입니다. 일각에서는 그의 친정팀인 롯데자이언츠가 다시 손을 내밀지 않을까 하는 관측도 있었지만 현재 롯데는 외부 FA 영입보다는 내부 육성과 효율성에 방점을 찍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결국 강민호는 갈 곳이 마땅치 않은 상황에서 원소속팀 삼성과 마주 앉아야 하는 철저히 을위 입장에 몰리게 된 것입니다. 이러한 상황은 강민호에게 낯설지 않습니다. 시계를 4년 전으로 되돌려보면 지금과 놀라울 정도로 유사한 패턴이 발견됩니다. 지난 2017년 롯데를 떠나 삼성으로 이적할 당시 세상을 떠들썩하게 했던 강민호는
4년 뒤인 2021년 시즌 종료 후 두 번째 FA 자격을 얻었습니다. 당시에도 선수 측은 시장의 평가를 통해 더 좋은 대우를 기대했습니다. 하지만 삼성 구단의 태도는 냉정했습니다. 무리한 베팅은 하지 않겠다는 확고한 원칙 아래 팽팽한 줄다리기가 이어졌습니다. 당시에도 친정팀 롯데가 강민호를 다시 데려가려 한다. 수도권 모 구단이 관심을 보인다. 와 같은 루머가 무성했습니다. 이는 전형적인 협상 전략, 즉 경쟁 심리를 자극하여 몸값을 올리려는 시도로 해석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삼성은 꿈쩍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시장 상황을 정확히 파악하고 있었고 롯데의 관심설이 실체가 없는 헛소문이라는 것을 간파하고 있었습니다. 결국 삼성의 전략은 적중했습니다. 지루한 공방 끝에 강민호는 기간 4년, 총액 36억 원이라는 조건에 도장을 찍었습니다. 물론 36억 원은 적은 돈이 아니지만 강민호라는 이름값과 그가 보여준 퍼포먼스를 고려할 때 선수 입장에서는 다소 아쉬움이 남을 수밖에 없는 구단 친화적인 계약이었습니다. 삼성은 이미 한 차례 강민호와의 치킨 게임에서 승리한 경험이 있고 그 학습 효과는 이번 협상 테이블에서도 그대로 적용되고 있습니다. 이번 세 번째 FA 협상에서도 삼성은 초반부터 주도권을 강력하게 쥐고 흔들고 있습니다. 외부 경쟁이 전무하다는 점을 10분 활용하여 선수 스스로 현실을 받아들이고 눈높이를 낮추도록 압박하는 모양새입니다. 야구계 복수의 관계자들 사이에서 흘러나오는 이야기는 충격적입니다. 삼성이 강민호 측에 제시한 1차 협상안이 선수의 자존심을 건드릴 정도로 기대치에 훨씬 못 미치는 수준이라는 것입니다. 구체적인 액수는 확인되지 않았으나 시장에는 보장 기간이 2년도 안 된다. 총액 규모가 두 자릿수, 10억 원 단위 이상의 상징적 숫자 혹은 100억 대가 아닌 매우 낮은 금액을 의미하는 은어적 표현가 되지 않는다. 는 식의 괴소문이 기정사실처럼 퍼지고 있습니다. 물론 이것이 협상 초반 기선을 제압하기 위한 구단의 전략적 로우볼링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진실이 무엇이든 간에 삼성의 최초 제안이 강민호가 생각했던 레전드 대우와는 거리가 멀다는 점만은 분명해 보입니다. 일반적으로 FA 협상은 구단과 선수가 서로의 조건을 교환하며 그 간극을 좁혀가는 과정입니다. 그러나 현재 삼성의 태도에서는 물러설 기미가 보이지 않습니다. 시장의 현실을 직시하라 는 무언의 메시지를 끊임없이 보내며 선수 측이 백기를 들고 양보하기만을 기다리는 듯한 인상을 줍니다. 삼성의 이러한 강경한 태도는 말로만 그치지 않았습니다. 구단은 행동으로 보여주었습니다. 최근 2차 드래프트와 트레이드 시장에서 보인 삼성의 움직임은 강민호 측에 보내는 강력한 경고 메시지와도 같습니다. 삼성은 2차 드래프트를 통해 두산 베어스 출신의 포수 장승현을 영입했습니다. 장승현이 누구입니까? 그는 두산이라는 강팀에서 국가대표 포수 양의지의 백업으로 무려 8시즌을 버텨낸 선수입니다. 통산 319경기에 출전하여 타율 0.205, OPS 0.561을 기록한 그는 비록 공격력에서 탁월함을 보여주진 못했으나 1군 무대에서 포수 마스크를 쓰고 경기를 운영할 수 있는 안정적인 수비력을 갖췄습니다. 풀타임 주전은 아닐지라도 급할 때 언제든 투입 가능한 즉시 전력감입니다. 삼성의 행보는 여기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NC 다이노스와의 지명권 트레이드를 통해 베테랑 포수 박세혁까지 품에 안았습니다. 내년이면 36세가 되는 박세혁은 통산 1.000경기 출전이라는 금자탑을 쌓은 경험이 차고 넘치는 포수입니다. 통산 타율 0.251에 33홈런, 311타점을 기록한 그는 두산 시절 양의지가 팀을 떠났을 때 주전 포수로서 팀을 한국 시리즈 우승으로 이끈 경험까지 있습니다. 소위 우승 포수의 DNA를 가진 선수인 것입니다. 삼성은 순식간에 1군 경험이 풍부한 베테랑 포수 2명을 스쿼드에 추가했습니다. 이는 표면적으로는 뎁스 강화이자 만약의 사태에 대비한 합리적인 보험 가입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협상 테이블에 앉아있는 강민호의 시선에서는 전혀 다르게 해석될 수 있습니다. 우리는 당신이 없어도 시즌을 치를 준비가 되어 있다. 최악의 경우 당신과 계약하지 않는 시나리오도 각오했다. 이것은 구단이 선수에게 보낼 수 있는 가장 강력하고도 섬뜩한 메시지입니다. 외부에서의 러브콜도 없는 상황에서 원소속 팀마저 대체 자원을 확보하며 강민호 지우기가 가능함을 시위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야흐로 구단의 의도대로 협상의 주도권이 완전히 넘어간 듯한 형국입니다. 그렇다면 삼성은 정말로 강민호 없이도 괜찮은 걸까요? 구단의 냉정한 태도 뒤에 가려진 진짜 현실을 들여다볼 필요가 있습니다. 결론부터 말하자면 삼성은 여전히 강민호를 간절히 필요로 합니다. 아니,
강민호 없이는 2025 시즌 삼성의 대권 도전 자체가 불가능할지도 모릅니다. 삼성 구단이 우리는 강민호 없이도 거뜬하다고 자신하기에는 현재의 포수진 구성이 가진 약점이 너무나 명확합니다. 2024 시즌 기록을 살펴봅시다. 강민호 다음으로 마스크를 많이 쓴 포수는 이병헌 55경기, 김재성 43경기이었습니다. 냉정히 말해 이 두 선수 중 누구도 1군 풀타임 주전으로서의 검증을 마치지 못했습니다. 이러한 현실은 지난 포스트 시즌에서 적나라하게 드러났습니다. 가을 야구라는 가장 중요한 무대에서 강민호는 11경 기전 경기에 선발 출전하여 42타석을 소화했습니다. 체력 부담이 극심한 단기전에서 40대 노장이 전 경기를 책임졌다는 것은 역설적으로 삼성 벤치가 다른 포수들을 얼마나 신뢰하지 못하는지를 보여주는 방증입니다. 다른 포수가 그라운드를 밟은 것은 플레이오프 5차전 후반 승패가 기운 상황에서 이병헌이 교체 출전한 것이 전부였습니다. 만약 삼성이 강민호의 공백을 메울 자신이 있었다면 혹은 그를 대체할 자원이 내부에 있었다면 가장 중요한 승부처에서 그를 그렇게 혹사시키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기존 자원 중에는 강민호를 대체할 선수가 없다고 보는 것이 타당합니다. 새로 영입한 장승현과 박세혁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그들이 훌륭한 백업 요원임은 부정할 수 없으나 우승을 노리는 팀의 주전 포수로서 144경기를 이끌어갈 수 있을지는 의문부호가 붙습니다. 박세혁은 최근 3년간 NC 이적 후 급격한 기량 저하를 겪으며 출전 기회가 줄어드는 추세였습니다. 장승현 또한 최근 2년의 대부분을 2군 퓨처스리그에서 보냈습니다. 이병헌, 김재성보다는 경험이 많을지 몰라도 전성기가 지난 이들에게 당장 강민호급의 퍼포먼스를 기대하는 것은 어불성설입니다. 만약 강민호가 이탈하고 이들로만 안방을 꾸려야 한다면 삼성이 올해 보여준 것과 같은 단단한 경기력 그리고 가을 야구에 진출하는 강팀의 면모를 유지하기란 사실상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장승현과 박세혁의 영입은 어디까지나 최악의 상황을 막기 위한 방파제일 뿐 강민호라는 거대한 성벽을 대신할 수는 없습니다. 강민호의 가치는 단순히 경험이나 리더십 같은 추상적인 단어로만 설명되지 않습니다. 그는 여전히 리그 최정상급의 기량을 숫자로 증명해 보이고 있습니다. 2024 시즌 강민호는 총 136경기에 출전하여 타율 0.303, 403타수 122안타, 19홈런, 77타점, OPS 0.861이라는 놀라운 성적을 거뒀습니다. 이것이 과연 내일 모레 마흔을 바라보는 포수의 기록이 맞는지 의심스러울 정도입니다. 20대 전성기 시절의 성적표라 해도 누구 하나 의심하지 않을 만큼 완벽한 활약이었습니다. 특히 지난 7월의 퍼포먼스는 압도적이었습니다. 한 달 동안 무려 11개의 홈런을 몰아치며 월간 MVP를 거머쥐었고 팀의 상승세를 맨 앞에서 이끌었습니다. 데뷔 후 처음으로 밟은 한국 시리즈 무대에서도 그는 지친 기색 없이 포수 마스크를 쓰고 투수들을 리드했습니다. 20대, 30대의 젊은 후배 포수들과 경쟁해도 공수 양면에서 전혀 밀리지 않는, 아니 오히려 압도하는 기량을 보여주었습니다. 이런 선수를 대체한다는 것은 단순히 사람을 바꾸는 문제가 아닙니다. 팀의 중심 타선 하나가 사라지는 것이며 투수진을 안정시키는 야전사령관을 잃는 것입니다. 삼성 라이온즈는 여전히 강민호가 절대적으로 필요한 팀입니다. 외부 영입으로 포수 뎁스가 두터워진 것은 사실이지만 이는 착시 효과일 뿐입니다. 강민호라는 상수를 제외하고 나면 냉정하게 평가했을 때 삼성의 포수진은 10개 구단 중 최하위권으로 분류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러한 모든 상황을 종합해볼 때 이번 협상은 쉽게 끝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구단은 대안이 있다며 압박하고 있지만 선수 역시 자신의 가치를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강민호 입장에서는 억울할 수 있습니다. 여전히 리그 탑 클래스의 성적을 냈고 팀을 한국 시리즈까지 올려놓은 1등 공신인데 나이가 많다는 이유만으로 갈 곳이 없다는 이유만으로 헐값 계약을 강요받는 상황이 야속할 것입니다. 그는 순순히 물러날 이유가 없습니다. 삼성전력에서 자신이 차지하는 비중이 얼마나 큰지 누구보다 잘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삼성 구단 역시 고민이 깊을 것입니다. 강하게 밀어붙이고는 있지만 자칫 감정 싸움으로 번져 강민호의 마음이 완전히 떠나버린다면 내년 시즌 구상 자체가 엉클어질 수 있습니다. 팬들의 여론 또한 무시할 수 없습니다. 레전드에 대한 예우를 다하지 않았다는 비난은 구단에게 큰 부담이 될 것입니다. 결국 이번 스토브리그에서 강민호와 삼성의 협상은 팽팽한 긴장감 속에 해를 넘기는 장기전이 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서로가 서로의 급소,
약점을 쥐고 있는 형국입니다. 삼성은 강민호의 고립된 상황을, 강민호는 삼성의 대체 불가 전력이라는 점을 무기로 삼아 지루한 심리전을 이어갈 것입니다. 두 자릿수도 안 된다는 괴소문이 사실일지, 아니면 협상 과정에서 나온 연막작전일지는 시간이 지나면 밝혀질 것입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강민호 없는 삼성은 상상하기 힘들고 삼성 없는 강민호 또한 어색하다는 사실입니다. 비즈니스의 냉혹함과 레전드에 대한 존중 사이에서 과연 양측은 어떤 접점을 찾아낼까요? 올겨울 대구의 야구 팬들은 그 어느 때보다 조마조마한 마음으로 구단의 발표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 위태로운 줄타기의 끝에 악수가 기다리고 있을지, 아니면 파국이 기다리고 있을지, 스토브리그의 시계는 오늘도 긴박하게 돌아갑니다. 소중한 시간을 내어 저희 채널의 영상을 시청해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여러분의 응원과 관심은 저희가 더욱 질높고 의미 있는 콘텐츠를 계속해서 만들 수 있도록 하는 큰 원동력이 됩니다. 즐겁고 보람찬 순간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다음 흥미로운 동영상을 놓치지 않으려면 좋아요, 공유 및 구독 버튼을 누르는 것을 잊지 마세요. 앞으로의 영상에서 다시 뵙기를 기대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함께 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